네,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핑크쌤 노영현입니다. 우리 벌써 5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날 시간이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아서 오늘도 엄청 힘차게 여러분들 볼 생각에 너무 기분 좋게 왔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5번째 시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이 무슨 날이야? 오늘 이렇게 부모님께 이렇게 뭐 할아버지께 이렇게 카네이션 꽂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여기 오면서 출장 갔다가 여기 다시 또 출장을 오면서 문득 생각했더니 5월 8일이 어버이날인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막 그랬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치 우리 어버이날이야. 그래 어버이날 하면은 니네 아마 유치원 때나 막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편지 같은 거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써서 부모님 갖다 드리고 했을 겁니다. 그치요? 오늘은 그랬나 모르겠네. 안 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첫째가 2학년 때인가? 그때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그때 2017년이니까 얘가 지금 5학년이니까 얘가 2학년 때인가 이때 보면은 우리 이 친구들 많이 들어왔네. 보면 이한 친구, 전준우 친구, 홍시 친구, 임가은 친구 안녕하세요. 김영우 친구는 계속 뭐 배고픈가 봐. 우리 여기 친구가 이제 나한테 약속한다고 이렇게 보낸 거야. 하나, 숙제할 때 짜증내지 않기. 둘, 엄마한테 화내지 않기. 셋, 게임은 조금만 하기. 이때 이랬는데 지금은 숙제하면서 짜증내고 나한테 화내면서 게임 엄청 오래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하면서 아마 이 레벨 업된 친구들 엄청 많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트 뿅뿅 있는 이 편지를 주었었지요. 아마 너희들도 이거 어렸을 때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엄마 아버지 이렇게 막 드렸던 거, 할머니 할아버지 드렸던 거 아마 집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부모님께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 학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과자 음료수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말하면서 뭐라 그래? 장난감 뭐 사주세요 이러지. 우리 아직 엄마 아버지한테 아니면 가족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은 친구는 꼭 하시도록 하세요. 그래 이제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난 기분이야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지금 머리를 조금 말랑말랑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 마치면 능력자 요거 아마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는 겁니다. 그치요? 옛날에 막 그거 했던 거 생각나? 게임 했었던 거? 그거와 같은 문제였는데, 우리 요거 한번 맞춰볼게요. 요거 맞히는 친구에게는 아이스크림 쿠폰. 선생님이 어제 과제한 거 친구들 확인하고 우리 핑크쌤이 뿍뿍뿍 책을 쏜다 해서 맞췄던 친구들 다 어제 책 주문하고 쿠폰 싸주고 했어요. 그치요? 근데 연락처가 아니라 별명으로 해서 선생님이 카톡으로 쿠폰을 주다 보니까 얘가 진짜 걔가 맞는지 내가 잘못 입력했는지 막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댓글 남기는 친구는 비밀 댓글이니까 어차피 본인과 나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꼭 연락처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야, 봅시다. 이거 여기 보면 숫자가 몇 개 있어? 4개 있습니다. 그치요? 뭐 9, 9, 3, 4 이렇게 4개 있지요? 요거에 사칙연산을 넣어서 숫자 10이 나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제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하려고 하는 게임인 거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굴려봐요. 9, 9, 3, 4 요 숫자 4개를 사칙연산을 어떻게 써가지고 10이 나오게끔 하는 거야. 9 빼기 9 하면 빵인데 안 나오네. 그치요? 요거를 다 해서 9, 9, 3, 4 요거를 사칙연산으로 써서 어떻게 10이 나올 수 있을까? 누가 제일 능력자인가 봐보자. 당황했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응? 9, 9, 3, 4 요 숫자를 사칙연산을 해서 뭐 9 곱하기 9 더하기 3 빼기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을 만드는 거예요. 하더니 승민이 친구가 얘기했어요. 9 더하기 9 나누기 하면 되나? 승민이 친구가 제일 먼저 맞췄네. 승민이 친구랑 봤더니 우리 혜경이 친구 너무 어려워요. 우리 준혁이 친구 벌써 이번에 뭐 배울지 주제부터 확인했나 봐. 우리 승민이 친구와 행복해 친구가
맞췄습니다. 맞아요. 야, 이 친구들 박수 100번 해주고 승민이 친구 행복해 친구는 능력자인 거야. 그치요? 능력자 게임을 맞췄으니까 맞아요. 바로 9 더하기 9 하면 18, 18이고 나누기 3 하면 6, 6 더하기 4는 뭐 10입니다. 그치요? 이렇게 이거 풀면서 이제 한번 머리를 좀 굴려 보았을 겁니다. 그치요? 머리가 좀 말랑말랑해지셨지요? 그럼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이 항상 하는 수업에 대한 내용은요. 학습 자료와 과제 관련된 거를 선생님이 열심히 학습지를 만들어서 UI지수 충남에 올려놨어요. 너희 채팅창 있는데 보면 선생님 화면 밑에 보면은 이 주소가 있죠? 클릭해서 꼭 다운받아서 같이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내줬던 과제를 해준 친구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줬던 과제를 해준 걸 내가 어제 확인을 했어요. 봤더니 첫 번째 막간 퀴즈, 두 번째는 사회 정의를 한 단어로 표현하고 이것을 왜 그 단어로 표현했는지를 한번 적어봐라. 아, 우리 한지연 친구가 수학이에요? 이래. 우리 머리 말랑말랑해지기 위해서 한 게임이었던 거예요. 도덕 시간이에요. 봅시다. 그러면 사회 정의를 한 단어로 표현하고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를 한번 적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과제를 해준 친구, 먼저 첫 번째 과제를 해준 친구, 궁계란 친구. 궁계란 친구 지난번에도 해줬었는데 요번에도 해줬어요. 근데 이 궁계란 친구는 저거는 안 남겨줘. 연락처를. 그래서 내가 선물을 못 주네? 근데 윤정아 친구 엄청 재밌는 거 써놨더라고. 나 처음 보는 거야. 내가 막한 퀴즈 수업 시간마다 해가지고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 적어놓은 거는 처음 봤어요. 내가 내년에 학교 가가지고 써먹어야지. 그 다음 과제 2는 사회 정의를 한 단어로 표현하기. 요거는요. 우리 윤종아 친구만 유일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양쪽 두 개를 다 한 친구, 윤종아 친구에게 박수 100번. 윤종아 친구에게는 선물 드리니까 꼭 비밀 댓글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돼요. 어차피 비밀 댓글은 본인과 나밖에 못 봐. 그러니까 안전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한번 보시면 지난 시간에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걸 한번 봤어. 선생님 뭐 레고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출발해서 왔다 갔다 했던 거 이렇게 뿅뿅뿅 떠오르시지요? 그거 했던 거 한번 간단히만 보실게요. 굉장히 오래전에 한 느낌이 들거든. 나는 니네도 그럴 거야. 보시면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해야 되는 까닭은 왜 그러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봤습니다. 그치요? 그래서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결과로서의 공정성을 언급했었습니다. 그치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공정한 경쟁의 조건은 뭐가 있냐?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롤스가 얘기했던 정의의 원칙, 1원칙, 2원칙, 2원칙에서는 다시 1, 다시 2가 있었지요? 그거 살펴봤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뭘 했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굉장히 내가 지금 불리한, 내가 의도하지 않아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그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건 제도적인 노력이겠지요? 바로 이와 같은 걸 제시하면서 언급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이 보장돼야지 그게 정의로운 사회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친척이 뭐 이렇게 저기 회사에 있네. 내가 거기 뽑히기 위해서 뒤로 막 샤바샤바 했어. 이런 거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치요? 바로 그렇게 해서 뭔가를 혜택을 줬어? 그건 우리가 뭐라 그래? 부패라고 합니다. 그치요? 이런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도적인 측면의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요,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우리 대단원 다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대단원 끝내시는 겁니다. 오늘 보실 거는 북한 이해. 네, 내가 옆에 소제목을 또 달아놨어.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어떠한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는 게 필요한가에 대한 걸 보실 겁니다. 그럼 승부표 1번 균형 잡힌 관점으로 북한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 부탄 이탈 주민의 생활을 통해서 통일의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바로 요거에 대한 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친구는 축구 좋아하나 봐. 그래서 그 축구 선수 아닌가? 우리 행복희 친구는 벌써 여기에 대한 답을 벌써 이미 다 선생님이 활동할 거를 미리 다 알았나 봐. 아니면 학습지를 다운받아서 봤기 때문에 뭘 할지를 안 거야. 굉장히 우수한 친구예요. 행복희 친구 박수 100번. 학습지를 보면은 어떻게 수업이 이렇게 될 건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아실 수 있으니까 꼭 학습지 다운받아서 보시고 보시나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딱 떠오를까라고 했을 때 우리 행복희 친구는 핵 이게 떠오른대요.
아마 핵무기 아마 이렇게 뉴스에서 나왔던 것만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그치요? 그 다음 메시 친구는 통일이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요? 북한은 우리가 함께 지금 한민족인데 떨어져 있으니까 분단되어 있으니까 같이 합해지는 통일이 필요하다. 그다음 진이는 우리 북한의 승민이 친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승민이 친구는 사랑의 불시착이 딱 떠오른대요. 북한 하면은. 이거 드라마지요. 선생님 드라마를 좀 잘 안 봐가지고 사랑의 불시착이 저기 나오는 거 아니요? 손예진이랑 현빈이랑 나왔던 거 그거 맞죠? 그치 그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치요? 그 다음에 우리 문 친구는 달 친구는 평양냉면이 떠올랐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치요? 그치 우리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요거였던 거야. 그치요? 그 다음 행복해 친구는 또 핵을 얘기해 줬고요. 그럼 지금 친구들이 대답한 걸 보면은 통일이 떠오른다, 핵이 떠오른다, 뭐 이렇게 얘기한 친구를 봐봐. 그러면 아마 통일을 떠올렸던 사람은 좀 평소에 북한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고요. 핵무기라든지 뭐 독재 뭐 이런 거를 떠올렸다라고 한다면 조금 북한을 부정적으로 그 전에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치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북한이 굉장히 먼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요게 뉴스에서 많이 나오면서 아마 북한이 우리 한민족이었구나 가까이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던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 새로 나오면은 요거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바로 뭐야? 그치 2018년에 만났던 이게 이렇게 예전의 일이었는지 몰랐네. 우리 남북정상회담 있었던 겁니다. 그치요? 2018 남북정상회담 했었던 모습입니다. 네, 선생님은 요거 있었을 때 가장 기억이 남는 장면이 뭐냐면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 요 장면. 바로 뒤에 보면은 꼭 이렇게 모녀지간에 옷을 이렇게 맞춰서 입은 것처럼 이렇게 함께 영부인들이 오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손을 잡고 있어. 여기다 봤을 때 저렇게 분단되어 있어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저렇게 멀리 있었던 그러한 거기에 사회에 속한 구성원과 이렇게 만나서 손을 잡고 있는 거야. 이거 보면 굉장히 찡했던 것 같아, 쌤이 이거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 우리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만나자마자 안아줬어요. 이렇게 딸을 이렇게 안아주듯이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존재였는데 라는 걸 이 사진을 보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챙겨줬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로 챙김을 받았던 게 있어. 이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2박 3일 동안에 어디를 갔어? 백두산에 갔어요. 그치요? 그때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는데 옷이 물에 젖을까봐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입니다. 그치요? 모녀지간에 굉장히 이렇게 좋았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치, 사람 친구. 그래서 우리 사람 친구가 닉네임도 사람이구나. 우리 사람 친구가 뭔가 따뜻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굉장히 따뜻한 서로가 이렇게 정을 나누는 것을 요 몇 컷의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쌤이 이 북한에 대한 것을 수업을 하면서 북한 만화영화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어. 그랬더니 한 친구가 북한 애들이 한국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완전 독립되어 있다, 완전 상관이 없는 나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언어도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할 거라고 얘가 그냥 미처 아무런 생각을 안 했던 거지. 그치, 우리 진이 친구 잘 알아. 맞아요. 진이 친구가 뽀로로 얘기하는데 뽀로로 초반에 시즌 1지 그거 할 때 북한에서 작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맞아요. 진이 굉장히 똑똑하네. 잘하네. 그다음 봅시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2010년에 우리 연평도 폭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한을 바라볼 때 물론 이렇게 같은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뭔가 따뜻하게 챙겨주는 모습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또 안 되지요. 그치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폭격 사건도 있었던 것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안보의식을 강화해야 된다. 전쟁의 소지는 아직도 있는 거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해서는 또 너무 삭막하잖아. 같은 한민족인데. 그래서 한민족이었다라는 이 방금 살펴본 사진도 같이 딱
떠올려야지 균형이 잡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경계를 늦추지 않고 안보를 생각하면서 또한 한민족이었다라고 하는 이 따뜻한 것을 같이 함께 생각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니 친구가 뽀로로 얘기했더니 행복해 친구가 이 뽀로로 노래 불러. 노는 게 제일 좋지요, 당연히. 봅시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방금 살펴본 거를 보면은 북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뭐가 떠올라요? 우리 아까 이 사진들을 좀 봤어, 그치요? 같이 이렇게 정을 나눴던 거 따뜻한 느낌의 사진들을 봤고 또한 전자의 소지가 남아있다라는 연평도 폭격 사건이 있었던 그 사진도 봤습니다, 그치요? 그러면 지금은 북한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 우리 메시는 아까와 똑같아 통일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메시는 그 전이나 지금이나 다 뭐야? 긍정적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니 친구가 한민족이 딱 떠오른대요. 그렇죠? 이거 북한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북한을 바라볼 때 협력의 대상으로서 그다음 안보를 위한 경계의 대상으로서 요거를 두 개를 다 같이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게 바로 첫 번째 균형 잡힌 관점으로 북한을 이해하는 첫 번째 자세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첫 번째 균형을 잡힌 관점으로 북한을 이해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저울 그림에다가 협력, 경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특히 북한에 대한 거는 북한이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아.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가짜뉴스 뭐 있어? 딱 떠오를걸? 난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랬었는데요. 얼마 전에 요 가짜뉴스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요 사람이 짜잔 나타나면서 가짜뉴스를 언급했었던 그치 카 친구가 맞아요. 뉴스를 많이 보네 2학년 친구들이 맞아요. 그리고 되게 구체적으로 언급해. 우리 카 친구가 김정은 사망했다는 거, 그 다음 우리 행복해 친구도 얘기하고 지니 친구가 김정은 건강 위험설. 맞아요. 말도 고급지게 하네요. 보시자. 이렇게 했었던 가짜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특히 북한은 폐쇄적이어서 우리가 속속 들어와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나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북한을 바라보면 그냥 북한 하면 빨갱이 국가 이러면서 부정적인 인식만 생길 수가 있지요. 그래서 북한을 이해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북한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통일교육원에 가든지 통일교육자료 이런 사이트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북한을 이해하실 수 있지요. 그다음 마지막 북한을 이해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보편적 가치에 근거해서 이해해야 된다. 보편적 가치는 뭐라고 했었죠? 보편적 가치. 예를 들어서 이런 가치가 보편적 가치야 라고 되게 내가 여러 번 언급했었던 것 같아요. 보편적 가치. 보편적이다?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치요? 야, 이런 거 사람들 이런 거 입고 다니는 게 다 보편적인 거야, 우리. 라고 얘기했을 때 보편적은 뭐야? 모두가 다 그래. 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는 뭐야? 상대적인 거죠.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러고 이러는 거야. 그럼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가치인 겁니다. 그치요? 예를 들어보면 뭐가 있겠어? 정의라든지, 우리 지난 시간에 정의로운 사회 봤죠?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평화, 자유, 평등 이런 가치는 시대가 지나더라도 흐르더라도 또 나라마다도 다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가치입니다. 그치요? 그래서 보편적 가치인 거예요. 그렇다면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정의라는 가치의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관점으로 북한을 이해하는 자세 세 가지를 본 거였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특히나 폐쇄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잘못 양상된 거짓 정보로 인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민족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파급 효과가 크겠지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었던 게 뭐가 있냐면 여기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이라는 사이트예요. 선생님도 처음에 여기 가가지고 이제 통일 연수를 많이 듣거든. 여기 들어가 보면은 영상 자료, 재밌는 영상 자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또 저작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말고 또
여기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보는 거니까 약간 이제 서적, 이러한 자료들을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치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통일부에서, 아까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원을 본 거고요. 여기는 북한자료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 친구들은 어떠한 교과서로 공부를 할까라고 궁금했을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약간 선생님이 교과서를 얘기하고 나니까 궁금해하는 것들이 조금 생길 거야. 북한 친구들은 우리와 같은 학교 제도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 궁금하지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교육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치요? 우리 카 친구가 다시 한번 저기에 적어주네. 통일부의 통일교육원, 그 다음 북한자료센터 맞아요. 북한의 교육제도는 우리와 같을까 다를까? 우리는 언제 계약해? 3월 1일에 계약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됐고 우리 2학년 친구들은 5월 20일 날 계약하나? 그때 등교하지요? 우리 메시 친구가 북한은 교과 과목도 같아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고 또한 이러한 사상적인 체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게 강조된 교과가 들어가 있어요. 대학교에 들어갈 때도 그러한 교과에 대한 시험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북한은 언제 계약을 할까요? 언제 계약하냐? 4월에 계약을 합니다. 약간 여기는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뭘 농사를 짓는데 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 친구 맞아요. 김일성의 역사를 배운다는 거 맞아요. 그게 딱 과목명으로 딱 있어요. 지금 막 궁금증이 막 생기는 것들이 있잖아. 그치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해준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직접 찾아본 거는 절대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 진유 친구. 그런 거 말하지 말고. 4월에 학기 시작하고 지역마다 학교마다 방학 기간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도 조금 시작되거나 끝나는 게 약간 차이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 여름방학이 10일에 불과한 대학도 있대요. 그럼 이제 교육제도에 대한 거 우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래서 9년이 의무교육 기간입니다. 그치요? 그래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을 여기까지 교육시켜야 되는 게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에 2년 다니는데 높은 반 1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 요때부터 의무 교육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의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게 여기는 소학교야. 우리는 6년인데 여기는 5년인 거지요. 그래서 유치원 높은 반과 소학교까지 하면 6년입니다. 그치요? 그리고 우리는 중학교에 가서 3년을 가요. 여기는 중학교가 초급과 고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급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 이렇게 다니게 되지요. 이걸 보면은 의무 교육 기간을 훨씬 더 이렇게 길게 설정을 해놔서 북한 같은 경우는 그치요. 북한에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 재주한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뽀로로 같은 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북한에서 초반에는 시즌 1 때 이 작업 디테일한 거 요구되는 이런 작업을 거기에서 같이 활동해서 했었지요. 지금도 그렇게 같이 하고 있는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알지. 우리 요번에 이거 코로나 때문에 막 언제 등교 수업하나 했을 때 니네도 엄청 궁금했잖아? 그때 누구부터 제일 먼저 와? 다음 주 수요일인가? 그때 먼저 오잖아. 이제 고3부터 먼저 오잖아. 이런 입시 이런 것 때문에. 북한 학생들도 수능을 볼까요? 네. 북한도 우리와 수능 같이 대학 들어가기 전에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때 아까 어떤 친구가 카 친구가 김일성의 역사를 배운다고 라고 얘기했잖아. 그치요? 바로 이 시험에서 바로 그 과목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수학, 외국어와 같은 것들도 함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는 비슷하죠. 그러면 이런 거 궁금할 수도 있어. 북한 생각하면은 니네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해서 개인적인 것은 뭐 아무것도 못한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 북한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보시면 북한에서는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좋지 않게 생각해서 학교에서는 통제한다고 해요. 이거는 우리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 그치요? 그런데 남한과 달리 북한은 대부분 남녀공학이에요.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 근데 선생님이 딱 보면은 그래도 구분되어 있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이렇게 남녀공학 있는 데가 나는 낫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우리 애들은 다 남녀공학 보내야지. 함께 공부하고 방과 후 소조활동을 하다 보니 소조활동은 뭐냐면
여기에는 설명되어 있는 게 일종의 보충 수업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렇게 알면은 약간 공부만 하는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소종 활동은 동아리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활동하는 거, 농구라든지 이러한 활동적인 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예비 시험 얘기했었지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아리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경쟁률이 세다고 합니다. 보면 과거 기성세대와 달리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장마당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할 텐데 아무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약간 이제 경제적인 시장주의의 경제적인 측면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바로 장마당이에요. 이건 조금 뒤에 얘기할게요. 아무튼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때 청소년들은 비교적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이성 친구를 사귄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 북한에 대한 거 약간 궁금증이 해소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친구들이 여기에서 막 이렇게 언급했던 것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그 북한자료센터 사이트 가시면 충분히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균형 잡힌 관점으로 북한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뉴스 내용을 여기에 실어 놓았습니다. 보시면 우리 얼마 전에 총선 치렀잖아요. 그치요? 그때의 모습 봤던 거와 여기의 모습을 이렇게 같이 떠올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긴 줄이 늘어선 북한 지방선거투표장이야. 봤더니 투표 용지를 받은 주민들이 별다른 기표도 없이 그대로 투표함에 넣습니다. 저쪽 보라색 한복 입고 있는 분한테 종이 받아다가 그냥 바로 여기 와가지고 초록색 한복 입고 있는 분이 있는 앞에 투표함에 그냥 넣는 거야, 지금. 이래서 당이 정한 한 명의 후보를 넣고 찬성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만일 당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찬성한다면 그냥 종이 받은 거 그대로 내면 내가 찬성표인 거고, 내가 여기 당에서 제시한 이 후보가 싫다 그러면 그때는 끄적해야 되는 거예요. 티가 확 나는 거지. 우리 투표의 그 원칙에서 보면 뭐가 있어? 그치. 비밀 투표라고 하는 그 원칙이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게 지켜지지 않았던 거지요. 선거 결과는 투표율 99.97%. 99.97%. 거의 100%네. 그치. 그래서 과거 문제가 됐던 반대 투표함이 사라지고 기표소도 생겨났지만 감시 때문에 여전히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 주요 외신들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기 밑줄 그어놨어요. 왜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치. 진희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비밀 투표가 없구만 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맞아요. 이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북한 주민의 정치활동은 당의 결정과 정부기관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치요? 그러면 우리 북한의 정치 활동을 이렇게 봤고요. 그렇다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를 한번 봐봐요. 우리가 비밀 투표라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가 여기서는 실현되지 않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은 우리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집권적인 계획 경제에 따라서 다 배급을 해줘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평양에 살고 싶다고 해서 평양에 살 수가 없어요. 평양에 있는 건물도 보면 아파트도 있고 막 이러잖아. 이 원하는 대로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러한 자유와 평등한 가치가 보장이 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거주 이전에서 이런 거 없어요. 그럼 당에서 지정해주는 그 집에서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 평양에 그렇게 아파트 좋은 데서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조금 간목급이겠지요. 뭐 과학자라든지 뭐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급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라가 어려우니까 배급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야.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나한테 배급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왜 시장이 생겨났어? 나는 이 물건이 있었는데 쟤는 없어? 그러면 이거를 뭔가를 내가 대가를 받고 얘한테 파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형성이 되잖아. 그와 같은 게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게 장마당이에요. 그래서 처음 생겼을 때 장마당 모습은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자판 이렇게 해놓고 했던 게 초반에 장마당의 모습이었다면 요즘은 이 북한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이것도 함께 갖고 있는 모습을 띄웁니다. 바로 보면 백화점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지요. 그다음 그렇다면 북한 주민의 사회생활은 어떨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집단주의적인 원칙에 따라서 단체 생활을 중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여기 학생들 보면 아마 북한 학생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하얀색 셔츠, 하얀색 옷에 빨간색 스카프를 하고 있는 것이 딱 떠오를 겁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즉 이게 소학교 2학년부터 바로 여기 소년단이라는 데 들어가서 단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는 사진인 거예요. 여기에서 사상적인 것도 배우고 또한 내가 왜 그렇게 그 말씀대로 그 사상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를 비판하는 생활 총화라는 것도 이 단체에서 함께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나라 드라마들 다 본대잖아. 옛날에는 막 테이프라든지 CD에 구워가지고 장마당에서 팔았는데 요즘은 USB 이런 데다가 담겨져가지고 판대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북한 주민의 문화예술 생활은 당이 철저히 통제를 하고요. 또한 그것을 정치 사상적인 것이 담겨져서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선전도구로 활용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렇게 다 막는다 그래가지고 계속 폐쇄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계속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중문화가 많이 유입되고 그래서 그때쯤부터 북한 이탈 주민의 수도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내가 떠올렸던 북한의 모습과는 좀 다른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북한 하면은 굉장히 어두운 복장에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화려한 정장을 입으면서도 다니고요. 또 여기 평양의 수영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유롭게 이렇게 또한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또 북한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 많단 말이야. 여기서도 스마트폰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여기 봐봐. 예쁘잖아. 쌤이 좋아하는 핑크 색깔 핸드폰 보이지요? 음성에 의한 타자 기능을 제공하는 진달래 문자 입력기. 이름 너무 샤방샤방하지 않아요? 음성에 의해서 타자 기능을 제공하는 이거지. 내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말 이렇게 문자로 써지는 것 같은 거. 그치요? 우리 행복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북한 상류층만 그럴 듯? 그러니까 상류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래도 비교적 이러한 생활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이 조금 촌스러운데 그래도 여기는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잖아. 우리는 외래어가 되게 많잖아. 그래서 북한에서 사용하는 거 뭐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숭이 뭐 이러잖아. 약간 이렇게 귀엽잖아. 봐봐요. 음성에서 타자 기능을 제공하는 내가 얘기하는 게 이제 막 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핸드폰 보면 그런 기능들 있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선전하는 거예요. 휴대폰 사용자가 북한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저거 무슨 말이지? 카친구 전화도 녹음기 붙어 있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저 말은. 당에서 뭐 녹음을 해가지고 혹시나 잘못된 거 있으면 이렇게 색출해내려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북한의 휴대폰 사용자는 우리 행복해 친구가 1000명? 600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거와 되게 좀 많이 달라요. 우리 메시 친구는 막 1000만 명 얘기했어. 여기 위에서 1000명 얘기했더니 1000만 명 얘기했어. 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치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생활을 하는구나라고 북한을 이해했습니다. 그치요? 가짜뉴스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북한을 바라봤고 보편적인 가치에 의해서 여기는 자유 이런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구나라는 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치요? 선생님이 하나 들려주고 싶은데 이걸 영상으로 정말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야지 더 의미가 딱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찡해지고 막 이러는 영상인데 이렇게 영상을 되게 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학습지에 이 주소 링크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클릭하면은 영상 보는 걸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이 영상은 한번 꼭 봐보세요. 이번에 UN 우리 우준 대사라는 분이 했었던 연설인데 이 연설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 교과서 보면은 이게 실려져 있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걸 계기로 해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있잖아.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한 이와 관련된 강의를 또 하기도 하셨어요. 이거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캡처해서 가지고 왔어요. 2년 전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처음 회의에 참여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어서 이 마지막 회의에서도 우리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연의 일치겠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백만 명의 이상 가족에겐 아직 북쪽에 그들의 가족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 아무나 우리 관련 없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한 민족이다라는 거죠. 선생님은 친정이 인천인데 인천에 가면은 설날 때마다 항상 임진각하고 통일정만대를 가. 왜냐면 아빠가 2살 때 북에서 내려오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고향이 어디에 있어? 북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2살 때 거기에서 오셔서 고향을 이렇게 밟아볼 수가 없으시는 거잖아. 그래서 설날이 되면은 항상 통일정만대 가서 저쪽쯤일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시거든. 봐봐. 이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픈 일이야, 그런 게. 비록 그들이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고 분단의 고통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겨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힌 인권 침해 참상을 읽으며 우리 가슴도 찢어지고 탈북자의 증언을 들으면서 마치 우리가 그런 비극을 당한 것처럼 같이 울지 않을 수 없고 슬픔을 나누게 됩니다. 먼 날 오늘 우리가 한 일을 돌아볼 때 우리와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막 찡해지지 않아? 응? 우리 행복해 친구가 통일 전만대 가보니까 장 안 보이던데 이게 무슨 말이지? 장이 안 보인다는 게? 장마당 그게 안 보인다고? 그게 당연히 안 보이지요. 거기에 선전마을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놓은 마을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날씨가 좋은 날 보면은 약간 거기 그거 있는데 기둥? 그거 이런 거는 좀 잘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농사 지으면서 막 다니는 거 뭐 이런 거는 보여지기도 해요. 우리 메시 친구가 이산가족 상봉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올해가 6.15 남북 공동선언회 20주년이어서 요거 추진한다고 하는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판문점 견학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중단됐었잖아. 그거 이제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뉴스를 봤어요. 보겠습니다. 왜 우리 방금 국제연합항공대사가 북한 주민들을 아무나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 뭐겠어? 우리 진이가 멋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 맞아 이 사람이 이 짧은 연설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그들과 한 민족이었는데 같은 동포였는데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치요? 볼게요. 이렇게 말을 한 까닭은 그저 아무나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까닭은 북한 주민은 우리와 한 동포이며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 뭐라는 거야? 아무나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진이 친구가 공동경비구역인가 북한 관련된 영화, 이거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요. JSA. 나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이병헌 나오고 하는 그거지요. 한번 봐봐. 재밌어. 그거 보면 진짜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막 괴물같이 생겼을 것 같고 되게 먼 사람 같고 막 이렇게 막연히 옛날에는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우리 북한 주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요 사람이 했던 요 연설의 내용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북한 주민은 우리와 동포이며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것은 누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와 같은 연설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로 왔어. 그치요? 봤더니 언제 많이 2009년 막 이럴 때부터 굉장히 막 증가를 했습니다. 그치요? 그 전에는 이념적인 이유로 인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1980년대 이후에는 지금 개인적인 이유에서 이거 뭔가 많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이 옳지 않다라는 걸 알아서 오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봐봐요. 즉 북한을 이탈하는 이유를 통일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60년대에서는 이제 체제 불만 때문에 왔고 80년대 이후에는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봐봐 여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북한을 떠나온 거야. 여기에서 있었던 이유를 봐봤더니 우리는 당연시 여겨졌던 가치들이 여기서 누려지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북한 이탈 주민들 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면서 왜 이 이탈 주민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지? 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지? 라는 게 통일을 위한 예행 연습, 준비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한번 봐볼게요.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마냥 그냥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움도 느낄 것이고 또한 경제적인 측면도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친구에게 진짜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라고 하면서 배려 없이 그냥 마구 하는 질문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한 가족을 두고 온 경우에는 바로 미안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적인 어려움, 서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이질화가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뭘 생각하면 되겠어? 그치.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우리와 같은 동포다. 라는 2분의 2 연설의 내용을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탈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통일을 위한 준비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요? 그렇다면은 이 북한 이탈 주민들과의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가 통일을 위한 준비 자세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단히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배려하고 수용하자.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치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힘겨움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고, 그 다음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들이 너무나 어려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적인 측면의 노력 또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단히 살펴본 내용을 보시면 북한을 바라볼 때는 균형 잡힌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걸 본 거고요. 그랬을 때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보편적인 가치에 근거해서 북한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이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는 그 유엔 대사의 얘기를 딱 떠올리시면 돼요. 북한 주민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우리와 한 동포다. 함께 나가는 통일, 공동체를 만들어갈 동반자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부탄 이탈 주민과 어떻게 같이 잘 지낼 수 있느냐? 그 자세로 살펴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로 살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만날 시간이 2번밖에 없어. 이벤트 요거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피그쌤이 북북북 책을 쏜다. 요거 이제 단원 정리하는 형성평가 문제입니다. 요거 마치면 선생님이 원하는 책을 주문해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요거 퀴즈 맞춘 친구 선생님이 어제 책 주문했어요. 요거 이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 A, B, C에 보기에 기역, 니은, 디귿을 넣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 사다리를 타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에 있는 걸 보니까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만 여기면 자칫 국가 안보를 위협할 위험이 있으며, 이거 아까 처음에 막 봤던 것 같은데, 그치? 이거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뭐와 관련이 될까? 사다리로 타보면 A, B, C에 기역, 니은, 디귿 뭐가 들어가야 될지 순서대로 한번 적어놔 주시면 그 친구에게 선생님이 북북북 책을 쏜다.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바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한 북한 주민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되는가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5번째 시간을 함께 했고요.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혼 친구 요거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주는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 선생님이 이번 시간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 친구는 밴에다가 연락처 남겨주시면, 주소와 함께 남겨주시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통일 윤리의식에 대한 걸로 이제 그 대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마지막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